새로 들어갔는데요. 그 핸드아웃 제가 나눠드렸던 것 중에 하나, 섹션 351을 비롯한 IRS에서 그 예제로 든 것들을 캡처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설명을 하느니 우리 책에 있는 문제를 또 몇 개 가지고 섹션 351이 잘 기억이 안 날 거니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요 문제집 있으시죠? 다 텍스 2로 갈 거예요. 텍스 2로. 텍스 2로 가서 1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2번 문제를. 지금 Q랑 R이랑 S가 코퍼레이션을 만들죠? 그쵸? 근데 Q는 뭘 제공했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30주의 주식을 받았어요. 근데 서비스의 가치를 25,000불이라고 했대요. 그리고 R이라는 애는 뭘 주죠? 랜드를 주죠. 근데 랜드의 베이시스는 얼마예요? 10,000불이에요. 근데 페어마켓 밸류는 얼마냐면요 10만 불이에요. 10만 불. 이거를 주식 몇 주랑 나누죠? 60주랑. 그리고 S는 10주를 캐시 10,000불이랑 바꾼다고 그러죠. 자, 요런 상황이에요. 요런 상황일 때 각각 Q랑 R이랑 S가 recognize 해야 되는 인컴을 물어봤어요. 인컴. 일단 여기 보시면 QRS인데 인컴을 섹션 351이건 351이 아니건 인식을 해야 되는 애가 얘예요. 얘. 서비스 제공하는 애. 그쵸? 서비스 제공했을 때는 무조건 인컴으로 인식을 해요. 어떤 경우든지. 그럼 얘가 서비스 인컴으로 인식을 해야 될 게 얼마죠? 25,000이죠. 얘가 25,000만큼 제공을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받게 되는 스탁의 베이시스는 25,000이 될 거예요. 자, R 경우는 보면요. 얘가 이제 랜드를 제공을 하죠. 랜드를 제공을 하고 스탁을 받아요. 그런데 이 랜드의 어저스티드 베이시스가 원래 얼마예요? 10,000불. 그리고 얘가 스탁을 얼마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쵸? 일단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고 얘가 얼만큼 개인을 인식을 해야 될지도 일단은 몰라요. 자, 얘 같은 경우는 10주를 받았어요. 캐시를 주고. 그러면 캐시 10,000불이 나가면서 스탁이 10,000불이 들어오죠. 그쵸? 자, 우리가 지금 이게 한 주가 얼마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 페어마켓 밸류가.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60주, 10주, 30주를 받았어요. 그쵸? 그러면 토럴 주식이 얘네가 만들면서 이슈된 주식이 몇 주죠? 100주죠. 100주 중에 얘가 차지하는 포션이 몇 %예요? 30%예요. 얘네 둘 합쳐도 몇 %죠? 섹션 351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그러면 얘네는 다 개인을 인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인 거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쨌든 랜드를 주고 이 랜드에
가치가 페어마켓 밸류가 10만 불이기 때문에 얘는 10만 불 어치를 받았을 거라고요. 스탁을.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개인을 얼마를 인식해요? 9만을 인식을 하죠. 그럼 여기서 인컴으로 텍스를 맞게 되는 얘는 얘랑 얘가 맞게 되고 얘는 캐시를 줬기 때문에 인컴이 없어요. 그러면 답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답은. 근데 우리가 다시 보면은 이 거래를 딱 보고서 느끼는 게 뭐가 있어야 되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한 주에 캐시를 얘가 이만큼 주고 샀다는 거는 얘가 손해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얘만 60주 받았으면 6만 불만 주면 됐는데 얘는 10만 불짜리 주고 6만 불밖에 못 받아온 거예요. 뭔가 거래가 다른 뭔가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만약에 이게 섹션 351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섹션 351이라면 얘는 개인을 인식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개인을 인식을 안 하고 얘 스탁의 베이시스는 어떻게 되죠? 만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섹션 351이라고 해도 똑같아요. 서비스 제공한 경우는. 그쵸? 이해되세요? 섹션 351이 어떤 경우에, 어떤 조건일 경우에 섹션 351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 그 쉐어홀더는 대가를 제공을 하는데 이게 서비스가 아닌 프로퍼리여야 돼요. 그 프로퍼리는 캐시도 포함이에요. 캐시든 빌딩이든 썸띵 준 거예요. 서비스만 제외하고. 그 대가로 뭘 받아야 돼요? 스탁을 받아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은 쉐어홀더가 뭔가를 제공을 해야 되고 프로퍼리를 제공해야 되고 그 대가로 스탁을 받아야 되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그렇게 해서 프로퍼리를 넘음과 동시에 80% 이상의 쉐어를 갖게 돼서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섹션 351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섹션 351에 해당하지 않아서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기본적인 지식대로 문제를 풀면 되는 건데 섹션 351일 경우에는 답이 어떻게 틀려지는지를 본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이걸 봤을 때는 무조건 섹션 351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컨트롤이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우선 파악을 해야 돼요. 그쵸? 이해가 되시나요? 문제를 몇 개만 더 풀어볼게요. 18번 풀어볼게요. 18번.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18번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보시면 4월 달에 A랑 B가 X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쵸? A랑 B가 X라는 코퍼레이션을 만들었어요. 그쵸? 그러면서 A가 5만 불의 캐시를 넣었어요. 캐시 5만 불을 넣고 그리고 B는 랜드를 넣었는데 어저스티드 베이시스가 얼마죠? 4만. 그리고 페어 마켓 밸류는 사실은 7만이에요. 그래서 얘는 캐시를 받았어요. 얼마를 받았죠? 2만을 받았죠. A랑 B가 각각 50%의 지분을 받았대요. 자, 섹션 351이에요? 아니에요? 섹션 351 맞나요? 섹션 351이죠. 그러면 얘는 캐시를 주고 5만을 주고 얘는 스탁을 분명히
얼마나치 받았을까요? 5만원치 받았겠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스탁의 밸류가 5만, 이게 뭐 만약에 50%의 가치가 페어 밸류가 5만이란 얘기예요. 만약에 50 주면 한 주에 1000불이란 소리죠. 근데 얘는 실제로 얘가 준 이게 뭐죠? 랜드죠. 이 랜드가 어저스티드 밸류는 4만이라 할지라도 페어마켓 밸류는 7만인 거예요. 근데 얘도 똑같이 50%를 받죠. 그럼 얘가 바보가 아닌 이상 7만짜리 갖다 받으면서 5만 불만 스탁을 받을 리가 없잖아요. 손해보는 거잖아요. 페어마켓 밸류가 7만짜리인데.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문제에서는 얘는 엑스트라로 캐시 2만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얘의 스탁의 베이시스는 원래는 5만이 되는 게 맞죠. 그렇게 해서 요렇게 7만, 요렇게 7만. 그래서 어저스티드 베이시스가 4만이고 개인 3만을 인식을 해야 되는 게 원래는 맞아요. 그쵸? 그러면 아까 전 문제 같았으면 인컴을 인식해야 될 게 얘는 3만인 게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섹션 351의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개인을 원래는 레코그나이즈 하지 못해요. 하지만 첫 번째 예외가 있었죠. 뭐였죠? 붓을 받은 경우에 up to 붓까지는 개인을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붓 받은 게 얼마죠? 캐시 2만이죠. 그러면 개인을 인식을 할 수는 있는데 3만이 아니라 붓까지는 얼마를 인식하게 돼요? 2만을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2만을.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는 스탁의 베이시스를 물어봤어요? 아니면 랜드의 베이시스를 물어봤어요? 회사의 랜드의 베이시스를 물어본 거예요. 얘는 요 스탁의 베이시스를 낮춰줘서 요런 붕괴로 트랜잭션이 끝나게 돼요. 6만 이분하게. 여기가 2만이 되니까 스탁으로 조정을 해준다 그랬어요. 실제로 얘는 5만 불 어치 스탁을 받았을 건데 얘 부계 기록하기만 4만으로 기록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회사 입장에서는 X코퍼레이션은 캐시가 나가죠. 얘와의 트랜잭션으로 인해서 얼마가 나가요? 2만이 나가죠? 그쵸? 그리고 랜드가 들어오죠. 이 랜드의 베이시스를 지금 문제에서는 물어봤어요. 스탁이 얼만큼 들어가요? 4만으로 기록을 해요. 똑같이 얘도. 그러면 이 랜드의 베이시스는 얼마가 돼요? 코퍼레이션의 랜드의 베이시스는 6만이 돼요. 그래서 우리 부교재에 가시면요. 33페이지 부교재에 가시면 exception 해가지고 개인을 realize가 아닌 recognize up to but received by shareholder 혹은 liability를 relieve 받은 게 준 property의 adjusted basis보다 크면 그걸 마치 but 받은 것처럼 봐서 이 두 가지 경우에는 개인을 recognize 하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 문제 푼 거는 첫 번째 붓을 받은 경우 문제를 풀었고요. 두 번째로 스탁의 베이시스를 보시면 이거는 쉐어홀더의 입장에서 스탁의 베이시스를 어떻게 구하는지 포뮬러가 나와 있어요. 그대로 대입해 볼까요? 지금 우리 쉐어홀더에서 스탁의 베이시스는 우리가 구한 게 4만이라고 했는데 이 4만은 어떻게 구해지느냐? 내가 준 거에 뭐예요? 내가 준 거 어저스티드 베이시스, 랜드의 어저스티드 베이시스 얼마죠? 4만이죠. 4만에다가 뭘 더하래요? 개인을 레코그나이즈 한 거 더하래요. 2만을 더하죠. 그리고 붓 받은 걸 빼래요. 붓 받은 거 얼마예요? 캐시 2만을 빼면 스탁의 베이시스는 4만이 돼요. 나오죠. 이게 더 복잡하죠. 그리고 밑에 프로퍼리의 베이시스를 보세요. 프로퍼리의 베이시스는 프로퍼리를 받는 회사의 입장이에요. 회사의 입장. 회사 입장에서 프로퍼리의 베이시스를 어떻게 구하라고 했죠? 어저스티드 베이시스에다가 랜드의 어저스티드 베이시스 얼마예요? 4만에다가 개인을 레코그나이즈 한 거 2만을 합해주라는 거죠. 그러면 회사의 프로퍼리의 베이시스가 6만으로 나오죠.
자, 이 포뮬러가 더 어렵죠? 자,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섹션 351이 나온 건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사람이 프로퍼리를 제공을 해요. 회사를 만들면서. 프로퍼리를 실제로 얼마짜리를 제공을 하냐면, 7만짜리를 제공을 하죠. 7만짜리를. 근데 얘가 7만을 제공을 하게 되면, 캐시를 받고, 스탁을 뭐, 5만원치를 실제로는 받잖아요. 그럼 이게 7만이고, 얘는 어저스티드 베이시스 자기가 갖고 있던 밸류가 4만이기 때문에 페어마켓 밸류 7만짜리를 주고 7만을 받는 건 맞는데 개인을 바로 3만을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얘가 3만 불의 세금을 맞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자기가 그냥 인베스트용으로 갖고 있었던 거면 랜드를 사고 팔아서 뭐 롱텀 캐피탈 게인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텍스를 맞게 되는 거예요. 3만을. 그걸 안 하게 해주려고 섹션 351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IRS 입장에서는 얘네가 세금을 맞게 돼서 회사를 나 안 만들래. 그러면 회사가 안 생기죠. 회사가 안 생기면 미국에서 회사가 생기면 좋은 게 뭐예요? 회사에서도 세금을 걷어들이고 회사에서 디비던드 주면 디비던드 인컴으로 개인도 내고 이중과세가 가장 큰 미국에서 그 IRS가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회사를 안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를 많이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크게 보면요. 이게 7만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7만의 세금을 매기면 돼요. 그쵸? 그런데 이미 2만을 세금을 매겼어요. 여기서. 얘가 컨트리뷰트 할 때 개인을 레코그나이즈 하면 그러니까 회사의 베이시스가 뭐가 된다? 어저스티드 베이시스에다가 너 세금 낸 거 개인 레코그나이즈 한 거 더해주란 얘기예요. 이걸 그대로 4만으로 갖고 가면 나 여기서 개인 2만만큼 세금 냈는데 또 내게 생겼잖아요. 회사에서 갖고 와서 베이시스 4만으로 가지고 가면 나중에 이게 바로 다음날 판다고 해봐요. 이 랜드 얼마에 팔 수 있어요? 7만에 팔 수 있어요. 근데 이 베이시스를 그대로 4만에 갖고 오면 얘는 세금을 또 낸단 말이에요. 얘가 세금 냈는데 쉐어홀더가 컨트리뷰트 하면서 2만에 대한 세금은 냈는데 회사가 갖고 와서 4만에 끌고 오면 또 세금을 3만을 내는 거예요. 이건 너무 비합리적이라는 거죠. 얘가 이미 리얼라이즈 된 것 중에 레코그나이즈를 2만을 했으니까 얘가 7만에 팔면 만불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쵸? 얘가 2만, 얘가 만불 해서 개인 3만에 대한 텍스를 결국은 페어하게 내게 하기 위해서 얘가 끌고 온 어저스티드 베이시스에 얘가 개인 레코그나이즈 한 걸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온 거예요. 그냥 외우면 이해가 안 돼요. 헷갈려요. 이 공식이 생각이 나겠어요? 우리가 외울 게 한두 개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데? 컨셉은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어저스티드 베이시스에 쉐어홀더가 이미 개인을 레코그나이즈 한 게 있다면 그걸 더해서 회사의 부계는 프로퍼리의 베이시스로 들어가게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문제 풀 때도 당연히 이해가 되겠죠. 요렇게 분계만 간단하게 해보면 쉐어홀더가 요만큼 개인 레코그나이즈 했으니까 그건 회사의 프로퍼리가 갈 때도 엎어서 가야 돼. 그래야지만 세금을 2번 안 내서 얘네가 억울하지 않아. 그 컨셉으로 이렇게 나온 거고 문제 풀 때는 간단하게 이렇게 분계 끊어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해가 되면 좀 편해져요. 앞으로. 왜냐면 파트너십 가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베이시스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결국은 회사의 베이시스, 프로퍼리의 베이시스, 스탁의 베이시스 그거를 자꾸 물어봐요. 우리가 이제 텍스에서는. 그러니까는 요거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 21번만 한 번 더 풀어볼게요. 21번 뭐 간단한 문제예요. 뭐 손 댈 것도 없는 문제인데 쓰지도 않고 풀 수 있을 거예요. A라는 애가 A랑 R이 홈런이라는 C 코퍼레이션을 만들어서 홈런. 그래서 A는 베이스볼을 컨트리뷰트 했고요. 그리고 이 A가 베이스볼을 컨트리뷰트 했는데 얘는 원래 얼마 주고 샀냐면 500불 주고 샀대요. 근데 지금 페어 마켓 밸류는 1000불이에요. 그리고 R은 뭘 컨트리뷰트를 했냐면 배트를 홈런이라는 회사에 배트를 컨트리뷰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야구 무슨
배트랑 볼 파는 회사를 만든 거예요. 지네가 갖고 있던, 야, 볼 몇 개 갖고 와봐. 너는 배트 제공해. 이래가지고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이 R은 이 배트를 원래는 5천을 주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페어마켓 밸류는 7천짜리예요. 그러면 H라는 회사의 베이시스가 얼마니에요? 배트랑 볼의 베이시스가 얼마니에요? 지금 섹션 351이에요? 아니에요? 섹션 351이에요. 얘 서비스 제공한 사람이 없어. 얘네 둘이 그냥 C를 만든 거야. 한 놈은 볼 갖다 놓고 한 놈은 배트 갖다 놓고. 그러면 섹션 351이면 우리가 이걸 손을 댈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뭐예요? 내 베이시스가 그대로 회사의 베이시스가 되는 거예요. 개인 리얼라이즈 해요 안 해요? 붓 받은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럼 내 베이시스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A가 얼마 주고 샀어요? 지금은 1000불일지라도 500불 주고 샀어요. R이라는 애가 얼마 주고 샀어요? 지금은 7000불이라 할지라도 얘의 베이시스는 5000이에요. 그럼 500 더하기 5000 하면 5500이 회사의 베이시스가 되는 거예요. 그쵸? 요런 거는 이제 손도 안 대고 바로 풀고 넘어가셔야 되는 문제예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간단하죠? 21번까지 보시면 우리가 이제 회사를 컨트리뷰트 할 때 어떤 경우에 섹션 351이 해당이 되는지, 어떤 경우에는 섹션 351에 해당하지 않는지, 얘네가 스탁을 갖고 갔을 때 스탁의 베이시스는 얼마가 되는지, 회사가 프로퍼리를 갖고 왔을 때 프로퍼리의 베이시스는 얼마가 되는지, 그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보신 거고요. 34페이지의 섹션 1, 2, 4, 4 스몰 비즈니스 스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안 해드렸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페이지 10페이지 가시면요. 앞에서 페이지 10페이지에 가시면 섹션 1, 2, 4, 4 스탁이라고 해서 스몰 비즈니스 스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팔았을 때 로스가 발생을 하면 오디너리 로스로 up to 싱글일 경우에는 5만 불, 조인트일 경우에는 10만 불, 그리고 4797이라는 폼에 보고를 하고 요걸 초과하는 부분은 캐피탈 로스로 처리한다 그랬어요. 원래는 뭐예요? 스탁을 트레이딩을 하면 뭐예요? 캐피탈 게인 로스예요. 캐피탈 게인 로스. 그쵸? 내가 스탁을 사고 팔면 캐피탈 게인 로스예요. 그래서 손해가 나면 원래는 캐피탈 로스인데 이런 스몰 비즈니스 스탁이라고 스페셜한 스탁일 경우에는 요 로스를 캐피탈 로스가 아니고 오디너리 로스로 처리를 해주는데 싱글일 경우에는 5만 불, 메리드 파일링 조인리일 경우에는 10만 불까지 오디너리 로스로 할 수 있고 그걸 초과하는 부분은 스틸 캐피탈 로스가 되는 거예요. 특혜를 주는 거죠. 그리고 개인이 발생할 때는 그대로 캐피탈 게인 맞아요. 그래서 요 1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34페이지에 와서 어떤 게 스몰 비즈니스 코퍼레이션 스탁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캐피탈이 총 100만 불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조그만 경우예요. 회사가 조그매. 그리고 얘네 패시브 인컴이 최근 5년 동안 50% 미만, 그로스 리시트의 50% 미만으로 패시브 인컴이 별로 없단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요거는 뭐냐면 조그만한 회사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캐피탈이 총 캐피탈 자본금이 100만 불 미만인 회사에 투자를 한 거예요. 내가 주식을 사준 거야. 그랬을 경우에 이 주식을 팔았을 때 손해를 보면 특혜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이렇게 조그만한 회사들을 경제적으로 좀 도와주기 위해서 부응책 같은 거예요. 그래서 loss from sale이나 worthless stock은 ordinary loss로, 그러니까 거기에 not capital loss라고 하나 적어두시면 헷갈리지 않겠죠. ordinary loss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ordinary loss로 up to 10만 불까지, 메리드 파일링 조인리의 경우에는, 싱글일 경우에는 5만 불. 10페이지랑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는 회사의 입장에서 나온 거고 10페이지는 개인이 처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주한테 주는 혜택이에요. 그래서 이 스탁을 갖고 있던 오리지널 홀더한테만 해당이 되고요. 요거를 뭐 상속받았다거나 뭐 누구한테 전해받았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안 돼요. 오리지널 홀더. 이 오리지널 쉐어홀더가 요거를 구매를 했는데 이 회사가 뭐 자기 친구 회사라든지 너무 스몰 비즈니스인데 그 포텐셜이 있어서 총 투자금이 그러니까 자본금이 100만 불 미만인데 투자를 했는데
실패한 거죠. 친구가 회사한다고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저 되게 친한 분인데 그분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리저널 매니저인가? 되게 커요. 원래 인디맥인가? 인디맥 뱅크에서 일했나? 뭐 이런데 UCLA에서 MBA하고 CFA에다가 엄청 스마트하신 분이에요. 그 스탁 브로커 같은 거, 브레이커? 뭐 이렇게 발음도 꼬이죠. 스탁 브로커 같은 거 하시고 골드만삭스에서도 일했고 되게 오랫동안 일하신 분이거든요. 나이 좀 있으신데 그분이 이제 집을 한 20만 불에 샀다가 한 50만 불에 판 거예요. 30만 불이 캐시가 생긴 거야. 그래서 30만 불을 정기 예금에 넣어놓고 이제 돈 불리고 돈도 잘 버니까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고 CD 같은 거에 묶어놨어요. 근데 이제 친구 중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 투자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투자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뭘 하냐면 잉크 리필을 하는 거예요. 잉크 리필 해주는 거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코스코를 뚫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코스코에서, 왜 코스코마다 거기에서 한쪽에서 잉크를 리필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갖고 가면 싸게 리필을 해주고 돈 받고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일단 코스코를 들어가게 되면 괜찮죠. 그래서 그 코스코를 들어갈 거다 이제 막 이래가지고 이분을 꼬신 거야. 친한 친구니까 투자하라고. 너 그 돈 갖고 있는 거 투자하라고. 20만 불인지 30만 불 투자하라고 한 거예요. 자본금이 아주 작은 회사죠. 아주 스몰 회사죠. 그래서 투자했는데 코스코를 못 들어갔죠. 망한 거죠. 잉크 리필 해주는 데가 좀 많아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이게 해당이 돼요. 이렇게 로스 20만 불이잖아요. 돈 건졌을까요? 못 건졌을까요? 한 푼도 못 건졌어요. 이 새끼 죽일 놈 하면서 욕하고 20만 불 날렸겠죠. 근데 뭐 아주 친한 친구니까 뭐 천천히 갚으라고 하든지 뭐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20만 불을 투자를 했는데 이 회사가 이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캐피탈이 100만 불 미만인 거야. 그러면 자기는 이거를 이제 지로로 해가지고 완전 20만 불 날린 거니까 캐피탈 로스로 처리를 하는데 20만 불 원래는 캐피탈 로스인데 거기에 10만 불은 메리드 파일링 조인리로 보고할 경우에는 10만 불은 오디너리 로스로. 오디너리 로스가 되면 뭐가 좋아요? 오디너리 인컴이랑 offset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이러고 있어 이제 와서. 캐피탈 게인 로스에서 원래 캐피탈 로스가 발생을 하면 어디까지 우리가 공제가 가능했어요? offset이 가능했어요. 캐피탈 게인까지. 그리고 개인일 경우에는 뭐가 있었죠? 연간 3,000불 up to ordinary loss.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코퍼레이션은 안 그렇거든. 코퍼레이션은 안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캐피탈 로스는 캐피탈 게인까지만 원래 offset이 가능한데 개인일 경우에는 로스가 많으면 매년 3,000불까지 오디너리 인컴으로, 그러니까 오디너리 인컴이랑 offset을 할 수가 있어요. 3,000불까지. 그거 우리가 배웠었어요. 왜 이렇게 나를 뚫어지게 보면서 나는 그런 얘기를 전혀 들은 적이 없어 이런 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9페이지에 보시면 9페이지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2번에 코퍼레이션의 캐피탈 게인 로스 트리트먼트 해가지고 no 3,000 additional amount 해가지고 밑줄이 쫙 가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2번에 코퍼레이션 캐피탈 게인 로스 트리트먼트 바로 위에 보시면 net long term gain with long term loss, net short term gain with short term loss. 숏텀은 숏텀끼리, 롱텀은 롱텀끼리 offset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if netting result가 loss면 loss는 deductible up to capital gain. 일단은 로스를 캐피탈 게인까지만 offset을 할 수가 있고 and additional 3,000불 against ordinary income. 이거는 인디비주얼에만 있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좀 중요해요. 이거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하지만 코퍼레이션은 없어요. 자, 다시 우리 돌아오셔가지고 어쨌든 우리 돌아오셔서
이렇게 스페셜한 스몰 비즈니스 코퍼레이션 스탁일 경우에 섹션 1, 2, 4, 4, 1, 2, 4, 4 스탁이라고 하거든요. 이 스탁일 경우에 손해를 봤을 경우에 오디너리 로스로 up to 싱글일 경우에는 5만 불, 메리드 파일링 조인트일 경우에는 10만 불까지 오디너리 인컴이랑 옵셋이 가능하다는 거, 그거 기억을 해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밑에는 섹션 351에 대해서 나왔어요. 코퍼레이션 섹션 351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때 어플라이 돼 있는지, 그래서 룰은 개인과 로스를 인식하지 않는데 익셉션으로 붓받거나 라이빌티 릴리즈 받은 게 어저스티드 베이시스보다 큰 경우에 그걸 마치 받은 걸로 봐가지고 요거를 우리가 익셉션으로 해서 개인을 인식을 할 수 있다. 업투 요만큼까지 라고 했고, 오른쪽에 like and exchange는 뒤에 가서 배우실 거고 한번 다시 와서 설명을 더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뒷편을 보시면 페이지 35페이지 DRD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5분만 쉬었다 할게요. 이제 저도 이제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좀 학생들이 좀 잘 알아들을까, 어떻게 가르쳐야 이해가 빠를까,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될까 되게 생각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전달하는 거에 있어서 어느 면을 더 잘 전달해야 될지는 아직도 아리까리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책이나 뭐 이런 걸 오더해서 보면, 특히 이제 코퍼레이션 텍세이션 같은 경우는 저도 다른 사람 강의를 별로 본 적이 없었고, 코퍼레이션 텍스는 사실 강의를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뭐 이럴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미국 책을 좀 주문을 해가지고 보면 진짜 책의 절반은 더블 텍세이션이라고 나온 것 같아요. 더블 텍세이션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요렇게 되고, 더블 텍세이션이라 요렇게 되기 때문에 요렇게 되고, 그런 식으로 코드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계속을 하면 S라는 회사가 있어요. S라는 회사가 인컴이 100불이 생긴 거예요. 텍서블 인컴이. 그런데 이 S라는 회사는 P라는 회사의 son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회사인 거죠. 그래서 얘네한테 나는 인컴이 그대로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이 P라는 회사로 오게 돼요. 그럼 얘가 텍서블 인컴이 100이니까 여기에 뭐 30% 세율을 해서 텍스를 30을 내고 남은 돈이 70이면 요 70을 디비던드로 주는 거예요. P라는 회사에. 그런데 이 P라는 회사는 S 같은 애들만 있는 거예요. S 같은 애들만. 얘는 메인리 비즈니스 활동이 없고, 이게 요런 거를 이제 패시브 인컴만 있는 애라고 그러죠. 그래서 얘는 패시브 인컴으로 디비던드 인컴만 있는 거야. 그래서 디비던드 인컴이 70이고 이게 텍서블 인컴인 거예요. 그러면 얘가 또 텍스를 30%를 내죠. 그러면 21불 빼고 나면 얼마가 남죠? 49불. 그리고 얘가 쉐어홀더한테 디비던드 인컴으로 49불을 다 줘버려요. 그래서 개인이 갖고 와가지고 1040에 디비던드 인컴에 스케줄 B에 넣어가지고 세금을 얘도 공교롭게도 뭐 30%야 해가지고 15불 정도를 세금을 내게 돼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더블이 아니고 트리플 텍세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0불에 대해서 세금을 낸 게 얼마예요? 51불에다가 얼마죠? 66불? 요런 결과가 발생을 하게 돼요. 실제로. 이렇게 안 되리라는 보장도 없고, 뭐 꼭 늘 이런 건 아니지만, 요렇게 되는 사태가 발생을 하죠. 100불에 대한 세금이 요만큼이 되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런 스페셜한 DRD라는 디덕션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이 DRD는 우리가
1120 폼이 있죠? 책의 뒤에 보시면. 1120 폼을 보시면요. 라인 29번의 B번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자, 114페이지 1120 폼에 라인 29번의 B번을 보시면 스페셜 디덕션이라고 돼 있죠. 스페셜 디덕션. 거기에 들어가는 항목이 요 바로 DRD라는 항목이에요. 스페셜 디덕션. 그래서 다시 교재로 오셔서 35페이지를 보시면 DRD에서 Dividend Received Deduction이에요. If a corporation receive dividend income from an investee company, 자기가 인베스트를 한 회사죠. investee company니까 portion of it may be deduction as dividend received deduction이에요. protection from triple taxation이라고 나왔어요. 요런 삼중과세. 지금 제가 보여드린 예제처럼 트리플 텍세이션을 피하기 위해서 DRD라는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DRD only applies to corporation이에요. S corporation이나 individual이나 파트너십은 안 돼요. 왜 안 되겠어요? 자, S corporation, individual, 파트너십은 pass through entity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얘네는 뭐라고 하냐면 패스트루 엔터티라고 우리가 이제 파트너십을 가서 이게 이제 패스트루 엔터티다, 인포메이셔널 텍스 리턴이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거든요. 인디비주얼이 그냥 세금을 내면 돼요. 바로. 그리고 S 코퍼레이션도 바로 걔가 세금을 내면 돼. 그냥 걔를 관통하는 거지 걔가 또 누구한테 줄 일이 없어요. 그리고 파트너십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걔를 통해서 걔를 패스트루 해서 그 주인들한테 바로 가요. 얘가 세금을 내지 않고 얘네 주인한테 바로 K1으로 가서 세금을 바로 내게 되어 있어요. 그냥 거치기만 하는 거죠. 얘네는. 엔터티는 존재하는데 걔네를 관통해서 바로 개인한테 부과돼요. S코퍼레이션이랑 파트너십은. 그러니까 트리플 텍세이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C코퍼레이션한테만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코퍼레이션이 at least 40 days 그리고 프리퍼리드 스탁일 경우에는 90 days 이상은 소유를 하고 있을 경우에만 적용이 돼요. 하루 소유하고 있었는데 DRD가 적용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스탁일 경우에는 45 days 그리고 프리퍼리드 스탁일 경우에는 90 days 이상 소유를 할 경우에 이 DRD가 적용이 되는데 내가 만약에 이 회사의 오너십이 100%다. 그리고 내가 디비던드 인컴이 10만 불을 받았다. 그러면 100% 전부 다 DRD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100%. 오너십이 80%부터는 100% DRD예요. 하지만 오너십이 20%에서 79% 사이다. 내가 이 회사를 30% 정도 지분을 갖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80% DRD가 적용이 돼요. 10만 불 디비던드 인컴으로 받으면 80%인 8만 불이 DRD로 공제가 가능한 거죠. 20% 미만을 소유를 하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70% DRD가 적용이 돼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디비던드 인컴을 받아서 DRD로 빼게 될 경우에 우리가 DRD 어마운트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포뮬라를 보시면 그로스 인컴에다가 뭐 익스펜스를 빼고 나서 디비던드 리시브까지 받은 게 Tax of Income Before DRD NOL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이 그로스 인컴에 이미 디비던드 인컴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상 DRD 문제상
헷갈릴까봐 그로스 인컴에서 익스펜스 빼고 디비던드 리시브드를 따로 써놓은 거지 원래 그로스 인컴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디비던드가. 우리 이거 1120 아까 보셨던 폼 114페이지인가요? 거기 가보시면 그 인컴 포션에 쭉 들어가 있는데 디비던드도 라인 네 번째 라인 4번 칸에 디비던드 인컴이라고 이미 인컴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컴에서 익스펜스를 빼고 단지 taxable income before DRD NOL이라고 나와 있는 게 우리가 지금 필요해서 요거를 따로 쓴 거지 디비던드 인컴을 따로 쓴 거지 expense 그리고 디비던드 인컴 이미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포뮬라 계산을 쉽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써놓은 거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로스 인컴에. 그래서 그로스 인컴에서 익스펜스를 뺀 거에서 우리가 또 다른 DRD의 리밋을 구하기 위해서 이 taxable income before DRD NOL이라는 게 리밋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그래서 이 DRD라는 게 우리가 10,000불을 디비던드 인컴을 받았어요. 10,000불을. 그런데 내가 뭐 이 회사를 80% 이상 소유를 하고 있다. 그럼 우리 100%로 DRD가 계산이 돼서 10,000불을 전부 다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내가 뭐 30%를 소유를 하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80%라서 내가 디비던드 인컴을 10,000불을 받으면 8,000불. 20% 미만 한 15% 갖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70% 해서 7,000불을 DRD로 이렇게 공제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리밋이 있어요. 리밋이. 전부 다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정말 파격적인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90% 지분을 갖고 있는데 디비던드 10,000불 받았어. 10,000불을 다 빼주는 거예요. 정말 파격적인 텍스 혜택이기 때문에 리밋을 걸어두는데 4번의 컴퓨테이션 룰에 보시면 100%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100%일 때는 곱할 필요조차 없고 70%랑 80%일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데 이 taxable income before DRD NOL에다가 rate를 곱해요. taxable income before DRD NOL에다가 요 퍼센티지를 그대로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리밋처럼 적용을 시켜요. 리밋처럼. 뭔가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문제를 보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예제를 볼게요. 이그젬플을. 그로스 인컴이 얼마예요? 20,000불이에요. 오퍼레이팅 익스펜스가 얼마예요? 21,000이죠. 그로스 인컴이 20,000. 익스펜스가 얼마예요? 21,000. 그리고 디비던드 인컴이 얼마죠? 10,000불.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taxable income before DRD NOL이 얼마로 계산이 됐냐면 20,000에서 21,000불 빼고 10,000불 더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죠? 9,000인가요? 9,000이죠. 9,000이면 리밋이 몇 퍼센트 갖고 있죠? 20%를 갖고 있으니까 20%부터 79%까지는 얼마라 그랬죠? 몇 퍼센트? 80%. 리밋이 80%를 곱하면 7,200인가요? 맞죠? 7,200이 리밋인 거예요. 근데 얘가 디비던드 인컴으로 받은 건 10,000불이고 원래는 여기에 80%니까 얼마예요? 8,000이죠. 8,000을 원래는 DRD로 공제를 할 수 있지만 리밋에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걸려서 7,200만 공제를 하라는 거죠. DRD로 공제를 할 수 있는 게. 그쵸? 그래서 7,200을 빼고 나면 얘의 택서블 인컴이 얼마로 계산이 돼요? DRD까지 계산을 하면 1,800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다시 예외가 하나가 있어요. 예외가. 그 위에 컴퓨테이션 룰에 박스 안에 두 번째에 별표를 하나 두세요. 별표를. 텐터티브 DRD를 넣어서 NOL이 날 경우에 텐터티브 DRD가 크더라도 그대로 사용을 한다. 텐터티브 DRD가 얘네예요.
텐터티브 DRD가 디비던드 인컴에다가 우리가 말한 DRD 레이트를 곱한 게 이 텐터티브 DRD예요. 요 텐터티브 DRD. 그래서 NOL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 텐터티브 DRD를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자, 문제를 우리가 푸는 용어로 얘기를 할게요. 문제를 푸는 시험 목적상으로 예제를 살짝 바꿔볼게요. 그로스 인컴을 바꿀게요. 그로스 인컴 똑같이 하고 익스펜스만 바꿀게요. 요거 25,000으로 바꿀게요. 자, 그로스 인컴이 2만이고 익스펜스가 25,000이에요. 디비던드 인컴 얼마죠? 10,000불 똑같이. 자,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오죠? 5,000이 taxable income before DRD NOL이 5,000이 나와요. 그러면 이 5,000에 80%면 리밋이 얼마죠? 4,000이죠. 맞나요? 58에 40, 4,000 맞죠? 리밋이 4,000인데 실제로 이제 시험에 가시면 어떻게 푸시냐면요. 요런 거를 무시하세요. 무시하고 텐터티브 DRD를 일단 넣어.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불 디비던드 인컴이 나왔다. 그러면 80%면 텐터티브 DRD가 얼마예요? 8,000. 8,000을 일단 넣는 거예요. 요거 계산하지 말고. 그래서 요 taxable income before NOL DRD에 8,000을 빼세요. NOL이 발생하죠. 마이너스 3,000 발생하죠. 리밋 상관없이 텐터티브 DRD를 이용하라는 게 익셉션이에요. 리밋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NOL이 발생을 하면. 자, 이제 막 헷갈리죠. 문제 풀면서 할게요. 우리 이거 문제집으로 가실래요? 문제집 텍스 투 릴리즈드 퀘션에서 28번 볼게요. 28번. 자, 28번을 보시면 B라는 C 코퍼레이션이 있어요. 근데 얘네가 어떻게 인컴과 로스를 어떻게 나오냐면 그로스 인컴이 일단 얼마죠? 60만 불인가요? 오씨, 너무 잘 나오네. 디비던드 인컴은 10만 불이고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는 40만 불이죠. 디비던드 인컴이 얼마죠? 10만 불. 자, 10만 불. 자, 그러면 일단 우리 뭐 하라 그랬죠? 텐터티브 DRD부터 무조건 넣어서 NOL인지 아닌지를 보라 그랬어요. NOL이면 텐터티브 DRD 그냥 이용을 하면 돼요. 만약에 NOL이 아니면 리밋을 적용시켜야 되니까. 문제 풀 때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간단하고 헷갈리지 않아요. 그러면 텐터티브 DRD는 DRD에다가 퍼센티지를 곱하면 텐터티브 DRD 리밋이 나오는데 지금 몇 퍼센트 오온했어요? 30% 오온했어요. 그러면 몇 퍼센트를 DRD를 적용을 시키죠? 80%. 그러면 80% 곱하면 텐터티브 DRD가 80%를 곱해서 8만이 나오죠. 자, 8만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8만을 빼볼게요. 자, 이게 NOL이 발생하나요? 안 하나요? 딱 봐도 안 하죠. 빼면 20만 불에다가 30만 불에다가 8만 빼면 딱 봐도 아니죠. NOL은 아니에요.
그러면 tax of income before NOL, DRD, NOL에다가 다시 80%를 구해서 리밋을 정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8만을 다 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tax of income before DRD, NOL이 얼마가 나오나요? 지금 이렇게 빼고 나면 30만 불이죠. 30만 불의 80%는 얼마죠? 24만 불이죠. 24만 불보다 훨씬 아래죠. 8만 불이. 그럼 우리 8만 불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죠. 24만 불이라는 리밋에 한참 미치니까 쓸 수 있어요. 리밋이에요. 리밋. 그걸 넘지 않는 선에서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요걸 계산했는데 요게 25만이면 25만을 못 쓰고 24만까지만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다 이해되시죠? 이거 이해 안 되면 얘기하셔야 돼요. 이해 안 돼? 너 이해 안 되는 거 같은데? 이해 안 돼? 응. 진짜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8만을 쓸 수 있어요. 8만을 쓰면 여기서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죠? 텍스 오브 인컴이죠. 8만 빼고 나면 얼마 남죠? 22만. 이해되세요? 하나 더 풀어볼게요. (35번) 볼게요. 35번.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35번이) 헷갈리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로 보시면 in the current year에 B라는 C 코퍼레이션이 그로스 인컴이 얼마예요? 90만 불. 익스펜스 얼마죠? 110만 불. 디비던드 인컴 얼마 받았죠? 10만 불.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텍스 오브 인컴 비포 DRD NOL이 일단 얼마예요? 요렇게까지 디비던드 받은 것까지 하면 20만 불 마이너스에다가 10만 불 마이너스인가요?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 하라 그랬죠? 텐터티브 DRD 일단 넣고 NOL인지 보라 그랬는데 얘는 DRD 넣기도 전에 NOL이에요. 그러면 텐터티브 DRD를 쓰는 거예요. 리밋이랑 상관없이. 텐터티브 DRD는 몇 %일까가 여기 문제에서는 조금 헷갈려요. 몇 %일까요? 힌트를 뭐라고 줬냐면 Fortune 500 코퍼레이션이래요. 이 얘기는 Fortune 500에 든다는 얘기는 대빵 큰 회사라는 거죠. 네가 끼케발 갖고 있어봐야 몇 % 안 갖고 있을 거라는 거죠. 뭐 1%나 갖고 있으면 진짜 1%만 갖고 있어도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DRD 퍼센티지가 몇 %라는 거죠? 70% 적용하라는 거죠. 그러면 70%면 7만이죠. 그러면 DRD가 7만이 추가적으로 빠지게 돼서 얘는 마이너스 17만이 텍스 오브 인컴이 되는 거죠. 오퍼레이팅 NOL이 발생을 하는 거죠. 35번을 보시면 이해가 되세요?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다시 이제 교재로 가셔서 DRD라는 거는 스페셜 디덕션인데 첫 번째로 어떤 회사에만 적용이 되느냐? 코퍼레이션인데 S 코퍼레이션에는 적용되나요? 안 돼요. 파트너십에 적용되나요?
안 돼요. C 코퍼레이션일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뭘 방지하기 위해서? 트리플 텍세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얘가 C 코퍼레이션인데 얘가 또 다른 디비던드를 주고 그 디비던드를 받은 회사가 또 다시 개인한테 줘서 삼중으로 과세되는 걸 막기 위해서 스페셜 디덕션으로 해서 디비던드 받은 거의 일정 퍼센티지를 디비던드 리시브드 디덕션이라는 항목으로 빼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회사의 지분을 몇 퍼센트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자기가 80% 이상을 오온하고 있을 경우에는 디비던드 10,000불 받으면 10,000불 전부 다 100%를,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20% 이상 갖고 있는데 80% 이상 컨트롤을 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하면 80%를 DRD로 우리가 차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디비던드를 10,000불을 받으면 거기에 80%인 8,000불을, 그런데 20% 미만을 갖고 있다 그러면 70%로 DRD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회사들은 70% DRD를 받게 되겠죠. 우리가 뭐 컨트롤 하지도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주식 거래를 한다고 하면. 그런데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보통은 디비던드 인컴에 요 레이트를, 내가 갖고 있는 지분에 따라서 레이트를 곱하면 그게 바로 DRD인데 텐터티브 DRD라는 건데, 텐터티브 DRD를 다 해주기에는 너무 많은 경우가 간혹 있어서 인컴도 아주 많은데 DRD로 빼주기까지 너무 많이 해주는 것 같아서 리밋을 정한 거죠. 리밋을 어떻게 정했어요? Taxable Income Before DRD, Before NOL DRD인데, 사실 뭐 NOL은 크게 신경 쓰지 말고 DRD를 받기 전까지의 택서블 인컴을 일단 구해서 거기에 자기의 DRD 레이트를 곱한 게 리밋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라고요? 일단은 텐터티브 DRD를 구해요. 닥치고 일단은 디비던드 인컴 받으면 거기에 내가 컨트롤하고 있는 퍼센티지에 따라서 DRD 퍼센티지를 곱해서 텐터티브 DRD를 구해서 넣어봐. 넣는데 NOL이 발생하면 그냥 그걸 쓰면 되는 거예요. NOL이 발생을 하지 않으면 Taxable Income Before DRD NOL에다가 퍼센티지를 곱해서 리밋 안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예제처럼 리밋은 8,000이잖아요. 아니, 리밋은 7,200이잖아요. 근데 텐터티브 DRD는 8,000이야. 그러면 8,000을 쓰지 못하고 리밋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7,200처럼.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텐터티브 DRD를 먼저 구해서 NOL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분명히 시험에는 NOL로 만들어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을 거니까. 왜냐면 텐터티브 DRD를 넣으면 NOL이고 그냥 택서블 인컴에다가 리밋을 하면 NOL이 발생하지 않는 걸 문제를 내야지 가장 헷갈릴 거니까 문제는 그렇게 나오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항상 텐터티브 DRD 먼저 넣어서 NOL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이해되셨죠? 헷갈리면 집에 가서 문제 한 번씩 더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IRS의 예제도 똑같아요. 우리 교재의 문제랑. 그래서 따로 안 뽑아왔어요. 자, 100%일 경우에는 우리가 Taxable Income Before DRD NOL에도 100%를 곱하잖아요. 네, 그래서 똑같아져가지고 굳이. 그리고 일단은 뭐 80% 이상 갖고 있으면 컨트롤 한다고 봐가지고 리밋 없이 전부 다 빼주는 거죠. 우리는 텍스상에서는 보통 80% 이상이면 컨트롤하고 있는 걸로 봐요. 그 회사를. 뒤에 가서도 related party transaction이라고 해가지고 뭐 80% 이상 갖고 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인사이드 트랜잭션 하는 거에 대해서 텍스 트리트먼트 나오거든요. 개인 같은 거 인식 안 하고 뭐 로스는 언제까지 인식하고 뭐 이런 거 나와요. 자, 일단은 코퍼레이션에서는 DRD가 스페셜 디덕션이라서 좀 중요하고요. 다른 거는 별로 그렇게 뭐 뒤에 M1, M2, M1 스케줄 빼고는 중요하진 않은데 하나 더 중요한 게 요 체리터블 컨트리뷰션이에요. 체리터블 컨트리뷰션. Charitable contribution은 if corporation makes charitable contribution to qualified organization, there is a limitation on the amount that's deduction 해가지고 디덕션의 리밋을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리밋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이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교재에는 지금 NOL 뭐 캐리백 캐리오버라고 되어 있죠. 포뮬러를 보시면 그로스 인컴에서 디덕션을 빼고 텍서블 인컴 비폴 체리터블 컨트리뷰션 뭐 DRD, NOL, 캐리백, 캐리오버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NOL까지 들어가서 문제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NOL, 캐리백, 캐리오버는 그냥 사실 시험 목적상으로는 빼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길게 공부하는 걸 보시면은 이렇게 돼요. 우리가 보통은 텍스 리턴을 할 때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로스 인컴에서 익스펜스에 이미 체리터블 컨트리뷰션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요 익스펜스에 체리터블 컨트리뷰션에. 근데 이 체리터블 컨트리뷰션은 디비던드 인컴은 아까 DRD 구하기 위해서 따로 빼놨던 거고, 그로스 인컴에 당연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taxable income before 여기에 charitable contribution DRD NOL이라고 되어 있는데, DRD 그리고 NOL 캐리백, 캐리오버는 빼고 캐리백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맞아요. 캐리오버는 이미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 10%를 곱한 게 디덕터블한 어마운트예요. 10%를 구한 게. 그래서 여기서 10%를 구해서 사실은 이 익스펜스에 넣는 거죠. 여기에. 우리 포뮬라는 이렇게 보이지만 이 익스펜스에는 이미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나온 체리터블 컨트리뷰션 비용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계산이 돼서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설명이 맞나? 그래서 그로스 인컴에서 디덕션을 빼고 나면 taxable income before charitable contribution DRD, NOL, 캐리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charitable contribution 빼고, 구한 charitable contribution을 빼고, DRD를 빼고, 뭐 캐피탈 로스 캐리백 포션이 있으면 캐피탈 로스 캐리백을 빼고, NOL 캐리백이나 캐리오버가 있으면 그것도 빼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나면 텍서블 인컴이 나온다고 하는데,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맨날 설명해봐야 문제로 풀어서 와닿는 게 훨씬 낫죠. 추워요? 끌게요. 문제 3번 한번 보실래요? 3번. 문제 3번에 보시면 for year 2에 Q라는 회사가 accrual basis calendar C corporation이고요. 8,000불의 unexpired charitable contribution carry over가 있대요. from year 1으로부터. Q라는 회사의 year 2의 taxable income은 before DRD for charitable contribution이 20만 불이래요. 20만 불. 20만 불이고, December 12 year 2에 BOD가 authorize 했대요. 15,000불 캐시 컨트리뷰션을 하겠다고. 그리고 실제로 체리터블 컨트리뷰션이 메이드 된 거는 언제죠? 2월 3이에요. What is the maximum allowable deduction that Q may take as charitable contribution on its year 2 income tax return? 요걸 물어봤어요. 지금 체리터블 컨트리뷰션이 캐리오버 된 게 얼마죠? $8,000불.
taxable income before charitable contribution 문제에서 주어진 게 얼마죠? 20만 불. 거기에 리밋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charitable contribution? 10%. 이 인컴에다 10% 곱한 게 리밋이에요. 그러면은 2만 불이죠. 최대한 올해 체리터블 컨트리뷰션으로 뺄 수 있는 건 2만이에요. 근데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첫 번째로 이게 있어요. 첫 번째. 캐리 오버로 8,000불이 있어요. 체리터블 컨트리뷰션 캐리 오버 된 게 8,000불이. 그리고 올해 실제로 BOD에서 디클레어 한 거는 15,000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지급됐죠? 2월 3일에 지급이 됐죠. 자, 다시 부교재로 오셔서 36페이지 2번에 보시면 BOD가 authorize charitable contribution by the end of tax year and they are paid within 2.5 months after the current tax year. They are deduction in the current year.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12월 31일까지 우리 이만큼 줄 거야 라고 공지만 해두면 실제로 지급된 게 내년 3월 15일 2.5 months니까 3월 15일 전에 지급이 되면 2월 2에 체리터블 컨트리뷰션으로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2월 2에 15,000불 캐시 컨트리뷰션을 디클레어 하고 실제로 지급된 건 2월 3의 제뉴얼이에요. 그러면 2월 2에 체리터블 컨트리뷰션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겠죠. 2월 2 포션은 얼마예요? 15,000이죠. 리밋은 2만이에요. 하물며 캐리 오버 온 게 8,000이 있어요. 그럼 요거까지 더해가지고 쓰겠죠. 실제로 체리터블 컨트리뷰션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3,000인데 리밋에 걸리죠. 2만. 그래서 올해 체리터블 컨트리뷰션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건 2만인 거예요. 이 문제는 체리터블 컨트리뷰션에서 네가 모든 조항을 다 알고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첫 번째로 체리터블 컨트리뷰션은 캐리백이 없어요. 캐리 포워드 되죠. 얼마까지? 5년. 그래서 얘는 이 속성을 갖고 다시 갈 거예요. 2월 1에서 캐리 오버된 8,000은 여기서 일단 5,000을 쓰고 3,000은 또 넘어가겠죠. 다음 해로 2월 3로 2월 3에 가서 쓸 수 있으면 또 쓰는 거고 5년까지는 얘의 속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얘가 몇 년째 거인지 캐리 포워드가 되는 거예요. 8,000을 먼저 쓰고 15,000에서 넘겨도 돼요. 네. 근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하죠. 커런 2월 거를 먼저 빼죠. 왜냐면 커런 2월 거를 빼면 캐리백이나 캐리 포워드, 캐리백은 안 되고 캐리 포워드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요걸 먼저 갖고 와서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는 안 하고 보통은 올해 거에서 올해 포션을 빼고 나서 남는 룸이 있으면 포워드 된 걸 하죠. 근데 얘네는 그 속성을 그대로 갖고 가고 첫 번째로는 그거고 두 번째로는 리밋을 구할 줄 아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리밋은 막 우리가 책에 나온 것처럼 뭐 애노의 캐리백, 캐리 포워드, 막 캐피탈 로스, 캐리백, 캐리 포워드 뭐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보통 체리터블 컨트리뷰션을 포함하기 전에 텍서블 인컴에서 10% 리밋을 구하는 걸 아느냐.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로는 보드 오브 디렉터에서 오토라이즈 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급된 건 다음 해예요. 이럴 경우에 2월 2로 공제가 가능한지. 그러니까 보통 회사 다니시면 보너스도 주겠다고 하고 연말에 지급 안 되고 다음 해에 지급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3월 15일 전까지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너스도 그렇게 해도 가능해요. 그런 식으로 디클레어 하고 나서 실제로 2.5 months 안에 실제로 지급이 되면 2월 2, 지금 문제처럼 2월 2에 공제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육 번 보실래요? 6번?
자, 보시면 R이라는 C 코퍼레이션의 레베뉴가 얼마예요? 20만 불이죠. 익스펜스 얼마죠? 75,000. 그리고 also 얘가 디비던드를 받았죠. DRD는 14,000이 발생을 한다는 걸로 봐서 몇 퍼센트죠? 70%. 컨트롤이 뭐 한 20%는 안 되고 20% 언더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겠죠. 그랬을 경우에 도네이트를 15,000을 했을 때 컨트리뷰션으로 디덕션이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에 디비던드가 포함이 안 됐으니까 따로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디비던드 인컴이 얼마죠? 2만이었죠? 그럼 실제로 얘 그로스 인컴은 20만에다가 디비던드 인컴이 2만을 더한 22만일 거예요. 그리고 얘 익스펜스는 75,000이에요. 그러면 Taxable Income Before Charitable Contribution DRD NOL이 얼마죠? 14만 5천? 14만 5천에 10%가 리밋이 되겠죠. 체리터블 컨트리뷰션에. 그러면 14,500인가요? 근데 얘가 체리터블 컨트리뷰션 한 건 얼마죠? 15,000. 그러면 공제 가능한 거는 14,500이고 남은 500은 캐리 포워드 되겠죠. 쉽죠? 간단하죠? 10% 구하는 거 간단하지 않으세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체리터블 컨트리뷰션을 했어요. 회사의 북은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서 캐시가 나가죠. 얼마가 나가죠? 15,000이 나갔죠. 일단 체리터블 컨트리뷰션으로 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체리터블 컨트리뷰션으로 북상에는 이렇게 기록이 될 거란 말이에요. 15,000, 15,000. 근데 세금상으로 공제가 되는 건 14,500이에요. 그쵸? 14,500. 그러면 500만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500만큼의 차이가 M1이라는 스케줄로 가서 조정을 하게 되는 항목이에요. 북에선 나갔어. 세금상으로는 공제가 안 된대. 리밋이 있대.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어디서 어저스트를 하냐? M1에서 어저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M1이 중요해요. 그래서 M1이 자꾸 시뮬레이션에 나오고 M1이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저 때도 시험에 나왔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빼레도 정확히 알고 텍스도 정확히 알아야지만 풀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북에 기록을 할 때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북을 들고 CPA한테 가든지 뭐 텍스를 뭐 상담을 하러 가면 거기서 요걸 다 공제를 안 해주는 거죠. 단지 우리 북은 이렇게 기록을 하되 그 사람들은 자료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한 군데서 계속하면 캐리 포워드 5년 시킬 거에 속성을 다 갖고 있겠죠. 아니면 다 적어놔야 되겠죠. 올해 공제 못 받은 거.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2월 2에 우리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해는 체리터블 컨트리뷰션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캐리 포워드 한 거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겠죠. 분명히 텍서블 인컴에 있을 테니까. 리밋에 해서 캐리 포워드 된 게 공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 차이가, 요 500이라는 차이가 없어지겠죠. 실제로 북에서도 나갔고 텍스상으로도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공제가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M1에서 이걸 temporary difference라고 하고요. 누가 이제 페널티 같은 거 회사 직원이 가갖고 파킹 티켓 끊어온 거예요. 그럼 회사 직원이 뭐 회사 물건 딜리버리 하러 갔다가 파킹 티켓 끊어오면 회사에서 돈 내줘요. 뭐 크레딧 카드로 내든 뭐 캐시로 내든 내주겠죠. 만약에 50불. 텍스상에 이런 페널티는 공제 절대 안 돼요. 요런 거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 틀린 거예요. 북이랑 텍스랑 계속 다른 거예요. 이런 건 permanent difference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M1 스케줄을 조정을 할 때 템포러리로 디퍼런스가 있고 퍼머넌하게 절대로 안 맞춰지는 퍼머넌한 디퍼런스가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오늘 끝날 때쯤 해서. 그래서 일단은 체리터블 컨트리뷰션 문제를 풀었고요. 체리터블 컨트리뷰션의 리밋을 우리가 구할 때 taxable income before DRD라는 거, 그리고 체리터블 컨트리뷰션 당연히 before겠죠. 그거의 리밋을 구하는 건데. 그래서 taxable income before charitable contribution DRD NOL이라는 정도만 아시고 그 포뮬라를 막 너무 막 이게 뭐 캐리백, 캐리오버 이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문제도 그렇게는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1번에 보시면 there is no carryback, carry forward만 5 years다. 그리고 BOD에서 declare 하면 2.5 months after에 current year 지나고 또 페이만 한다면 디덕트가 가능하다 라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문제는 방금 우리가 풀어준 정도로 해서 리밋을 좀 알아두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3번에 organizational expenditure 해가지고요, 창업비용이죠. 창업비용에 포함이 되는 거는 legal, accounting fee, 바이로 만들고 미님 만들고 뭐 이런 거, travel expense for meeting 하기 위해서 travel 같은 거 했던 익스펜스도 가능하고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지사 설립할 때 미국 굉장히 여러 번 오거든요. 그런 거 와가지고 뭐 이사네 뭐네 해가지고 와가지고 프랜차이즈 같은 거 할 때 뭐 교촌치킨, 백정 뭐 이런 거 만들 때 본사에서 다 와가지고 로고부터 해가지고 디자인 다 확인하고 가요. 그런 트래블 익스펜스도 다 오르게니제이션 익스펜스로 다 가능하고, 스테이트에 인코퍼레이트 피를 내거든요. 회사 만들 때 수수료 뭐 얼마, 뭐 파일링 피 얼마, 그런 것도 다 공제가 돼요. 공제가 안 되는 거는 오른쪽에 보시면 프로페셔널 피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뭐 잡다한 다른 프로페셔널 피, 예를 들면 우리 뭐 회계사들이 보통 인코퍼레이션 해주면서 그 인코퍼레이트 피에는 스테이 파일링 피랑 자기 피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스테이 파일링 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오르게니제이션 익스펜디처에 넣고 실제로 CPA 피나 뭐 변호사 피까지 다 여기다 넣어요. 근데 포함시키지 말라는 거죠. 프로페셔널 피는. 네, 리걸이랑 어카운팅 피랑 좀 프로페셔널 피가 좀 애매하긴 한데 뭐 그냥 일반적인 프로페셔널 피라고 나오면 인클루드 하지 말고 리걸이나 어카운팅 피라고 하면 인클루드 해도 좋아요. 그리고 커미션, 언더라이더라고 증권 인수 관련해 가지고 증권 인수인이라고 하거든요. 언더라이더. 그 사람들한테 주는 커미션이에요. 처음에 이제 회사 만들기 위해서 그 밑에 보시면 프리링 코스트, 어카운팅 피 for syndication이라고 해가지고 자본 유치를 하기 위해서 스탁 같은 거 뭐 청약, 주식 청약, 매수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사람들이 홍보하고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그런 거는 오르게니제이션 코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회사를 딱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 아니고 투자자 유치하고 뭐 프린트하고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들은 오르게니제이션 피로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게니제이션 익스펜스는 5,000불까지는 익스펜스로 바로 처리가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5,000불이 넘는 초과한 금액은 180개월 동안 나눠서 아몰타이제이션 해요. 그러니까 180개월 동안 나눠서 비용 처리하라는 거죠. 그리고 페이즈 아웃이 되는데 5,000불에서 얼마가 페이즈 아웃이 되냐면 5,500불이 되면, 만약에 오르게니제이션 익스펜스가 55,000이 되면요 fully 페이즈 아웃이 돼요. 그러니까 5만 불을 초과하게 되면 그만큼 페이즈 아웃이 되는 거예요. 익스펜스로 처리할 경우에 페이즈 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이제 더 넘으면 5,000불까지는 익스펜스로 처리할 수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페이즈 아웃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스틸 아몰타이제이션 해가지고 180개월로 나눠서 처리할 수 있어요. 55,000 넘으면 fully phase out 돼서 그 해에 익스펜스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줄어든다는 거,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뒷페이지 가시면 뭐 NOL 구하는 거 나와 있거든요. NOL은 carry back 2 years, carry over, carry forward 20 years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NOL 구하는 거는 똑같아요. 거의 뭐 인디비주얼이랑 똑같고, 세일즈에서 코스트 오브 굿솔드 빼고 나면 그로스 프로핏이 나오고,
거기에 기타 등등의 operating expense, 디덕션을 빼고 나면 taxable income before DRD, NOL 캐리백이랑 캐리오버가 나오는 거고, DRD를 빼고 나면 그 해에 NOL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NOL이 캐리 포워드 된 거는 우리가 차감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면 택서블 인컴이 계산이 돼요. 여기서 빠지는 NOL은 NOL 캐리 포워드 된 거겠죠. 과거에 캐리 포워드 된 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택서블 인컴을 구할 때는 캐리 오버 된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캐리백 된 거는 몰라요. 내년이 돼봐야 알 거 아니에요. 캐리백 된 거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 들어가는 거는 캐리 오버돼서 지난해에 넘어온 거는 여기를 계산하는데 넣을 수 있지만, 앞으로 NOL 발생해가지고 캐리백 될 애들은 우린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계산할 때 모르겠죠. NOL 계산하는 거 인디비주얼과 코퍼레이션이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안 나와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체리터블 컨트리뷰션 같은 거, DRD 같은 거, 코퍼레이션이 인디비주얼과 명백하게 다른 부분들을 우리가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앞으로 파트너십을 배울 때도 우리가 코퍼레이션을 배우고 나면 파트너십에서 다른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디비주얼이 일단 중요하고, 코퍼레이션에서는 인디비주얼과 다른 텍스 트리트먼을 기억을 하시고, 파트너십을 할 때는 또다시 코퍼레이션이랑 다른 텍스 트리트먼을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캐주얼티 로스랑 테프트, 우리 인디비주얼에서는 아이테마이즈 디덕션에서 인슈런스에서 리임버스 해준 것도 빼고, 100불 이유 없이 빼고, 10% AGI 빼고, 플로어 똑같이 그렇게 하고 남은 애들을 공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코퍼레이션은 어때요? 플로어 있어요? 100불 디덕션 없어요? 무조건 다 비즈니스용이라고 하면 무조건 디덕터블 가능해요. 100% 디덕터블, 플로어도 없어요. 계산이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38페이지를 볼게요. 38페이지. Other expense 해가지고요. Capital loss can be offset against capital gain only예요. 하지만 개인일 경우에는 뭐가 있었죠? ordinary loss랑 3,000불, 이얼리 3,000불, ordinary income이랑 offset 가능하다 그랬어요. carry over indefinitely예요. indefinitely carry over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는 리얼터 중에 집 20세 사가지고 엄청 손해본 사람 있다고 했잖아요. 캐리 오버 인데피닐리 하는 거예요. 인데피닐리. 자기 CPA가 그랬대. 평생 써도 못 쓸 거라고 그 로스를. 그래놓고 왜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자, 코퍼레이션은 보면요. cannot offset이에요. 3,000불 offset 하는 거 없어요. 오디너리 인컴이랑. 그리고 무조건 다 short-term capital loss로 캐릭터를 가지고 가요. 롱텀, 숏텀 없어요. 무조건 다 숏텀이에요. 트림머는 무조건 숏텀, 롱텀, 숏텀 따로 없다. 그리고 캐리백일 경우에는 3 years, 캐리오버는 5 years, 캐리백 3 years, 캐리오버 5 years. 캐피탈 로스 트리머는 이렇고요. 컴펜세이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 months 룰이 적용을 해요. 그래서 페이롤, 베케이션, 보너스, 임플로이 베네핏 같은 거 연말에 니네 상여금 얼마 줄게 해가지고 2.5 months 안에, 그러니까 내년 3월 15일까지 지급하면 그 해의 페이롤 익스펜스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라이프 인슈런스 프로시드랑 프리미엄에만 좀 굵게 처리가 돼 있죠. 중요해서 그래요. 코퍼레이션이 directly or indirectly beneficiary여서 프로시드가 not taxable, 그리고 프리미엄은 not deductible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달 넣는 걸 프리미엄이라고 해요. 그리고 프로시드는 실제로 나온 위로 그 보상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달 생명보험금 넣는 거, 매달 불입하는 거 공제 불가능해요. 그래서 받을 경우에 나중에 그 프로시드를 받을 경우에도 not taxable이에요. 뭐였죠? 텍스 베네핏 룰이에요. 디덕트 안 해줬으니까 텍서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중요하죠. 왜 중요해요? M1 스케줄에서 퍼머넌하게 디퍼런해요. 자, 라이프 인슈런스 프리미엄을 넣으면은 북상에는 익스펜스로 처리가 돼요. 북상에 우리 CEO가 망할지도 몰라. 우리 CEO가 죽으면 우리 회사는 망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라이프 인슈런스 프리미엄을 넣어둬야 돼. 우리 CEO를 위해서.
뭐 스티브 잡스 이런 애들을 위해서 위대하죠. 그래서 캐시가 매달 나가요. 라이프 인슈어런스 익스펜스로 나가요. 북에서는 한 달에 뭐 500불씩 나가요. 텍스상에서 공제돼요? 안 돼요? 안 돼요. permanently different 해요. 요거를 어디서 조정을 해요? M1에서 조정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텍스에서는 공제가 안 되는데 북에서는 돈은 빠져나가거든요. 4번에 bad debt expense. bad debt expense is deductible only for the portion of account receivable that has been write-off. 실제로 write-off 된 포션만 디덕터블 가능해요. 얘가 allowance 메소드가 있고 write-off 메소드가 있는데 write-off 메소드만 텍스에서 인정을 해준다고 했어요. 왜 그래요? 회사에서 우리 에버리지로 보니까 10% 못 받더라. 10% allowance로 잡아놔. 그래서 비용 처리하면 너무 좋겠죠. 회사에서는 텍스상 이득을 보고 실제로 write-off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놓고 실제로 돈 받으면 세금 공제는 다 받고 돈도 콜렉트하고 이러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배드뎁 진짜 못 받은 거 너네가 실제로 대손상각한 거 그 포션에 대해서만 텍스를 라이트오프 해주는 거죠. 이거 역시 북에서 내가 얼라우언스 메소드를 썼다고 하면 M1에서 조정이 일어나겠죠. 하지만 이런 거는 temporary difference가 되겠죠. 보통은. 텍스 볼게요. State income tax deductible regardless of when tax was paid. If state tax amount is legally binding current tax year, it is deductible in current tax year. 원래는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을 낸 해에 공제가 가능해요. 근데 어크루얼 메소드를 쓸 경우에는 세금을 언제 냈든지 legally 그 해에 state tax였다고 하면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페더럴 텍스는 not deductible이죠. 어떤 경우에도 not deductible이에요. 하지만 북상으로는 페더럴 텍스 익스펜스, 인컴 텍스 익스펜스 해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IRS에. 나갈 거 아니에요. 회사가 C코퍼레이션인데 매년 3월 15일 날 텍스 내라고 인컴 있어서 텍스 내라고 해서 텍스 3만 불 내면 캐시가 나간단 말이에요. 3만 불이. 공제돼요? 안 돼요? 페더럴 텍스 낸 부분 공제 안 돼요. 이거 퍼머넌리 디퍼런한 거예요. 이거 M1 가서 조정해줘야 되는 항목인 거죠. 인트레스트 익스펜스 마찬가지예요. 비즈니스 목적으로 인트레스트 발생한 거 fully deductible이죠. 어디까지? 비즈니스 퍼포즈는 무조건 디덕터블이에요. interest for investment은 investment 인컴까지예요. 자기가 인베스트를 하기 위해서 빌린 돈은 인베스트먼트 인컴까지만 공제돼요. 하지만 비즈니스 용도로 우리 보통 비즈니스들이 뭐 하죠? 커머셜 론 받고 라인 오브 크레딧 쓰고 비즈니스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제한이 없어요. fully deductible이에요. 인베스트 목적으로 돈을 빌린 거랑 비즈니스 목적으로 돈을 빌린 거랑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커머셜 론 받고 SBA 융자 받고 이럴 때 물어봐요. 인터뷰 다 해요. 용도가 어떤 건지, 비즈니스 목적인지 투자 목적인지 다 물어봐요. 그리고 연말에 썸머리가 날라오죠. 인트레스트 얼만큼 페이했는지. 그래서 공제를 받을 때는 라인 오브 크레딧 쓴 거 100% 비즈니스 용도로 썼다? 100% 공제 가능해요. 하지만 인베스트먼트 인컴 같은 경우는 인베스트용으로 빌린 돈 같은 경우는 인베스트먼트 인컴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 요거 역시 실제로 북에서 나간 돈이랑 텍스에서 공제해주는 거랑 차이가 생기겠죠. 이런 것들을 다 바로 뒤에 배우게 될 M1에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기프트 25불까지 가능해요. 자기가 100불짜리 선물을 해줘요. 북에서는 자기 주머니에서는 100불 돈이 나가요. 하지만 실제로 공제가 되는 건 한 명당 25불밖에 공제가 안 돼요. 텍스상으로 allowable한 맥시멈 어마운트는 25불이에요. Meals and Entertainment 나가가지고 회식한단 말이에요. 회사에서 회식 연말 회식 잡혔다고 해가지고 1000불을 써요. 1000불을 썼어. 북상에서 돈 나가. 크레딧 카드 차지돼. 법인카드로 차지했어요. 법인 구자에서 나가서 법인카드 페이 하죠. 1000불. 텍스상으로는 공제는 50%. Meals and Entertainment 요런 거 같은 경우도 퍼머넌한 디퍼런스가 되겠죠. 북에서 나가는 거랑 텍스상이랑. Political contribution 전혀 디덕터블 하지 않아요.
폴리티컬 관련해가지고는 텍스상에서는 디덕터블 한 게 없어요. R&D 익스펜스 같은 경우는 바로 비용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캐피털라이즈해서 아몰타이제이션 할 수가 있어요. 요걸 어떻게 하는지는 경영진의 선택에 달려 있겠죠. 예를 들면 제가 말했잖아요. 오늘도 제가 이제 일 가기 전에 우리 룸바를 켜놓고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치 강아지 찾듯이 이렇게 룸바 어딨니? 이러면서 찾아다녀. 얘가 한번 페리오 나간 적이 있어가지고 화장실에 갇혔더라고요. 오늘은 우리 룸바가. 그래서 내가 네가 화장실에서 장렬히 전사를 했구나.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못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 룸바 같은 경우 자기네 R&D 코스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플라스틱이나 뭐 배터리 이런 게 파트가 얼마 하겠어요. 근데 그 200~300불에 팔아요. 연구비가 결정적인 거죠. 걔네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연구비를 한 방에 익스펜스 처리하면 회사의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는 정말 죽음이겠죠. 엄청난 손실일 거란 말이에요. 몇 년 동안. 지금도 새로운 제품 만들고. 제 친구는 한국에 있는데 스쿠바, 룸바랑 스쿠바 뭔지 아세요? 물 청소되는 거예요. 룸바처럼 생겼는데 물 닦아주는 뭐 이런 것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근데 그거를 그냥 캐피탈라이즈 해가지고 인컴도 어느 정도 보이면서 그거를 연구 개발비를 점점 나눠가지고 아몰타이즈 해가지고 익스펜스 처리하면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이 아무래도 볼 때 예쁘겠죠. 어느 정도 인컴도 있고 이 회사는. 그래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용 처리를 하느냐 아니면 캐피탈리제이션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기타 등등의 익스펜스는 처리가 되고 특별한 게 없어요. DRD랑 체리터블 컨트리뷰션 빼고는 정말 딱히 특별한 게 없어요. 그리고 뭐 캐주얼티, 떼프트 앤 러스 같은 경우도 전부 다 공제되고 뭐 리밋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1120 폼을 보시면 알겠지만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인컴 있는 거 다 갖다 더하고 익스펜스 있는 거 갖다 다 빼고 그리고 나서 텍서블 인컴에서 스페셜 디덕션만 좀 조정해주면 바로 텍서블 인컴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던 오늘 배운 DRD 그리고 체리터블 컨트리뷰션에 리밋이 있다는 거 좀 중요하고 이제 핵심은 M1 스케줄이 중요하죠. 그래서 잠깐만 쉬셨다가 페이지 39페이지에 M1 스케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간단해요.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요거 우리가 공부하고 나서 문제 몇 개만 풀어보고 일찍 집에 가도록 할게요. 가 있는데요. M2는 별로 안 중요해요. M1이 중요하죠. M1이 레콘사일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조정을 하냐면요. 북에서부터 텍스로. 그래서 뭐 temporary거나 permanent한 difference가 있어요. 그래서 temporary difference를 보면요. estimated warranty가 워런티 줄 거 대비해가지고 estimate 해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라이트오프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배드뎁 같은 거랑.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에스티메이트 해가지고 워런티 익스펜스 같은 거 얼마나 들어올지를 에스티메이트 해놓은 거랑 상관없이 실제로 워런티 익스펜스가 발생했을 때만 인정을 해주니까 템포러리로 타이밍 디퍼런스는 있겠죠. 왜냐면 사람들이 보통 얼라원스나 에스티메이트를 할 때 통계를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기가 100개를 팔면 그 중에 한 놈은 와가지고 야 워런티 있는데 이거 고쳐내 이러고 오더라. 그런 통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회사들이 보통 그런 거를 얼라원스 해놓으니까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나중에 이렇게 워런티 해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타임적으로 타이밍 디퍼런스가 있는 애들은 이렇게 temporary difference라고 하고요. 그리고 unearned rent 같은 경우도 렌트 받았는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뭐 북상에서는 다 일단 돈이 들어오잖아요. 하지만 텍스상에서는 그거를 나눠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temporary difference고 goodwill 그리고 뭐 donated asset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temporary로 difference가 생길 수 있는 애들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permanent difference 해가지고 뭐 state나 municipal bond interest income 같은 거 텍스상으로는 나텍서블이었죠.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도 나텍서블이에요. 하지만 북상으로는 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페널티 같은 거 텍스상에서는 공제 안 돼요. 하지만 북상에서는 돈이 나간 거죠. 라이프 인슈런스
프리미엄이랑 익스펜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찬가지로 텍스상에서는 공제가 안 되고, 페더럴 텍스도 텍스상에서는 공제가 안 되고, 디비던 리시브드 디덕션, 요거 실제로 돈이 빠지는 항목이 아니잖아요. 돈으로 혜택이 주는 항목이 아니고 텍스상에서만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요런 애들이 바로 퍼머넌한 디퍼런스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M1을 보시면 북인컴에서 텍서블 인컴으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텍서블 인컴을 증가를 시키는 게 있죠. 어떤 거죠? 어드밴스드 렌탈 페이먼트. 우리가 렌탈 페이먼트를 받으면 뭐 이렇게 북상에서는 인컴이 아닐지라도 텍스상에서는 인컴으로 포함이 될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텍서블 인컴으로 올려주게 되고, 또 밑에 보시면 북상에서는 익스펜스로 처리를 했는데 텍스상에서는 익스펜스가 아니에요. 그러면 다 다시 더해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북상에서 디프리시에이션을 더했는데 텍스상에서는 뭐 북상에서 우리가 페레에서 디프리시에이션 익스펜스로 100만큼 처리를 했는데 텍스상으로 인정해주는 건 50밖에 안 되면 그 차액인 50을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텍서블 인컴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페더럴 인컴 텍스 북상에서 우리가 지출을 했는데 텍스상에서는 인정해주는 지출 항목이 아닌 거예요. 그걸 다시 애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캐피탈 게인 로스도 캐피탈 게인을 초과하는 캐피탈 로스 같은 게 발생하면 텍스상에서는 캐피탈 게인까지만 로스를 인정을 해주는데 북상에서는 로스 처리를 다 했단 말이에요. 배드뎁 익스펜스도 얼라운스 포션을 넘는 부분은 다시 더해줘야 되고요. 라이프 인슈어런스 프리미엄도 더해줘야 되고, 미렌 익스펜스도 50%만 공제되잖아요. 페널티 같은 거 북상에서는 익스펜스였지만 텍스상에서는 익스펜스가 아니고, 뮤니시플 본드 인트레스트 익스펜스 같은 경우도 북상에서는 익스펜스지만 텍스상에서는 익스펜스가 아니고, 비즈니스 로빙 익스펜스 같은 경우도 북상에서는 뭐 정치 자금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북상에서는 돈이 나가도 텍스상에서는 익스펜스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 더 적으면 체리터블 컨트리뷰션 오버 10%도 체리터블 컨트리뷰션을 북상에서는 익스펜스로 잡았지만 10%이 넘는 부분은 텍스상에서는 익스펜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더해줘야 되는 포션이고, 텍서블 인컴을 오히려 줄여주는 오른쪽에 나오는 포션을 보면 텍스 이그젬트 인트레스트 같은 경우는 북상에서는 텍서블 인컴으로 이미 포함을 시켰지만 텍스상에서는 인컴이 아니니까 빼주고, 라이프 인슈런스 프로시드 받은 게 있다면 북상에서는 인컴으로 캐시 들어온 걸 넣겠지만 텍스상에서는 텍서블 하지 않으니까 빼줘야 될 포션인 거예요. 북상에서는 익스펜스가 아닌데 텍스상에서 익스펜스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섹션 1719 같은 게 대표적인 거겠죠. 실제로 돈이 나간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공제를 받죠. 스페셜하게. 그리고 텍스 디프리시에이션, 텍스상의 디프리시에이션이나 아모타이제이션 같은 경우도 이래요. 자, 이렇게 항목들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간단해요. 실제로. 문제 풀어볼게요. 우리 책에서 텍스 투 릴리스 퀘스천을 일단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 자, A라는 C 코퍼레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블러블러 하고 뭐라고 나와 있는데 물어보는 건 뭐죠? A의 텍서블 인컴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제일 처음 나온 게 뭐냐면 프리 텍스 북 인컴에서 54만 3천이 나왔어요. 54만 3천이 북 인컴이에요.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죠? 텍서블 인컴을 물어봐요. 그래서 북에서 텍서블 인컴으로 가는 과정이 이 M1 어저스트먼인 거예요. 자, 그러면 북상에는 지금 우리가 이만큼의 인컴이 있는 걸로 나와요. 54만 3천만큼. 첫 번째 조정해야 될 걸 보죠. Depreciation on tax return이 20,000이 greater than depreciation on the financial statement이래요. 자, 텍스상에서
2만 불을 더 depreciation expense로 할 수 있다는 거죠. financial statement보다. 그러면 북상보다 텍스상에서 depreciation을 더 할 수 있어요. 그럼 더 해줘야 되겠죠. 얼마를? 2만만큼을 빼줘야 될 거예요. 북상에서는 아니었는데 텍스상에서는 가능하니까. 렌탈 인컴인데요. 텍스 리턴에는 36,000만큼 greater than rental income per the financial statement. financial statement에서는 렌탈 인컴으로 안 잡았어요. 하지만 텍스상에서는 36,000을 잡으래요. 북상에서는 unearned rental income으로 잡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텍스상에서는 렌탈 인컴 같은 경우는 우리 캐시 베이시스든 어크루얼 베이시스든 일단 받으면 그 해에 인컴으로 보고를 하라고 제일 처음에 첫 시간에 캐시 베이시스, 어크루얼 베이시스 받을 때 설명을 해드렸어요. 왜 그랬죠? 일단 빨리 세금 걷고 싶어서. 그래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상으로는 인컴이 아니야. 올해 인컴이 아니야. 내년 인컴인데 텍스 상으로는 이만큼 렌탈 인컴을 먼저 보고를 해야 되니까 플러스 조정 항목인 거예요. Fines for pollution appear as 10,000 expense in the financial statement이에요. 파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pollution appear 뭔가 이렇게 오염이나 그런 거 관련해서 벌금을 문 것 같아요. 근데 만불이에요.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에서 파인으로 만불이 빠졌어요. 근데 이거 익스펜스로 공제돼요? 안 돼요? 텍스상에서 파인은 안 돼요. 그러면 만불을 다시 더해줘야 되겠죠. 익스펜스 아닌 게 빠졌으니까. interest on the municipal bond가 25,000이에요. 그러면 파이낸셜 상에서 25,000 municipal bond에서 발생하는 interest income은 원래 not taxable인데 taxable로 잡혔겠죠. 그쵸? 그러면 not taxable이니까 요만큼을 빼줘야 되겠죠. 요렇게 조정을 하고 나면 텍스상의 taxable income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M1 adjustment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죠? 어려운가요? 문제로 푸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않아요? 대답도 없고. 자, 11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책. (118페이지에) 보시면 실제로 스케줄 M1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스케줄 L이라고 해가지고 밸런시도 첨부를 원래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텍스 리턴을 할 때 이렇게 스케줄들이 붙는데 스케줄 M1을 보시면 Reconciliation of Income Loss per Book with Income per Retur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Net Income per Book이에요. Book Income에서 출발을 해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10번을 보시면 인컴 해가지고 페이지 1에 라인 28이에요. 이게 1120 앞에 있는 1120의 라인 28 택서블 인컴이에요. 택서블 인컴. 그러니까 결국은 1번 북인컴에서 출발을 해서 10번의 택서블 인컴으로 바꿔가는 과정이 M1인 거예요. 그래서 북인컴에서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2번에 페더럴 인컴 텍스 펄 북이에요. 북상에서 페더럴 인컴 텍스로 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왼쪽은 다 플러스 항목인 거예요. 플러스 항목. 그리고 excess capital loss over capital gain이에요. 캐피탈 로스인데 캐피탈 게인을 넘는 포션이에요. 우리 텍스상에서는 캐피탈 게인까지만 로스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넘는 포션은 더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포션은 다 더해주는 포션이에요. 또 더해주는 거죠. 그리고 4번에 보시면 income subject to tax예요. Not recorded on books this year. 텍스상에서는 인컴에 해당하는데 북상에는 올해 인컴으로 안 잡힌 것들 뭐들이 있어요? 렌탈 인컴 방금 조정한 것 같은 요 렌탈 인컴 같은 거 북상으로는 아직 unearned 인컴이에요. 내년에 인컴을 잡을 항목들이에요. 하지만 텍스상으로는 더해줘야 되는 항목들이 렌탈 인컴 같은 거겠죠. 그리고 5번에 보시면 expense recorded on book this year, not deducted on this
this return. 그러면 북상에서 expense 잡았는데 텍스상으로 공제 안 되는 expense들 다 여기다 넣으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 뭐 있어요? fine, penalty. 공제 안 되는데 북상에서 빠졌던 애들. 그런 애들 여기다 다 더해주란 얘기예요. 그리고 depreciation.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depreciation은 북상의 depreciation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depreciation이 텍스상의 depreciation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상에서 한 depreciation 다 다시 더해줘 버려. 오른쪽에서 텍스상의 depreciation 다 다시 빼줄 거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북상에서 했던 거 다 더해라. charitable contribution 오른쪽에 실제로 공제받는 건 1620불이에요. 하지만 북상에서 실제로 나간 건 7827불이야. 실제로 네가 charitable contribution 한 거 다 다시 더해. 텍스상으로는 10%밖에 안 되니까 오른쪽에서 다시 뺄 거야.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 거예요, 지금. 중복되는 애들은. 그리고 travel and entertainment 50%밖에 안 된다고 했죠? 더하라는 거죠. 차이 있는 것들은. 그래서 텍스상에서 공제가 그러니까 북상에서 공제가 됐는데 텍스상에서 공제가 안 되는 애들을 싹 다시 더한 게 왼쪽이에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마이너스를 하는 항목들이 나와 있어요. 텍스 exempt interest 같은 거. 실제로 북상에서는 인컴으로 잡았는데 텍스상에서는 인컴이 아닌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빼줘야 되겠죠. 인슈런스 프로시저 해가지고 인슈런스에서 나온 돈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텍스상에서는 요게 인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빼주는 항목들은 오른쪽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deductions on this return not charged against book income this year. 그래서 뭐 아이템화해서 해서 적으라고 돼 있는데 지금 생각나는 게 뭐 딱히 없네요. 뭐 bad debt expense 같은 거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depreciation 같은 거 실제로 텍스상에서 allow 해주는 depreciation amount를 빼주면 되는 거고, charitable contribution도 왼쪽에서 다 다시 더했으니까 10% 리밋 안에 들어서 디덕터블 가능한 애를 빼주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면 실제로 taxable income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M1 스케줄이에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내 북에 보면요, Financial Statement 상의 북 인컴은 28만이에요. 하지만 텍스상의 텍스 폼에 들어가는 애는 29만 4,057불이 텍스 폼에는 들어가는 거죠. 그럼 내 북에서, 내 퀵북에서, 회사의 북에서 봤을 때 인컴은 28만인데 텍서블 인컴은 29만 4천으로 조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게 M1 스케줄이에요. 실제로 이걸 보시니까 좀 감은 오죠. 그러면 멀티플로는 방금 푼 것처럼 문제가 나와요.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27번 볼게요. 27번도 간단해요. J라는 코퍼레이션의 북인컴이 15만 불이에요. Including interest income from municipal bond of 5천 and excess capital loss over capital gain of 10,000. Federal income tax expense of 50,000 was also included. 이미 include가 된 거예요. 그럴 경우에 taxable income을 구하라고 했어요. 북인컴이 얼마죠? 15만이죠? 자, 이 15만에는 아래 사항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municipal interest income이 포함이 되어 있죠. 이걸 포함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빼줘야 되겠죠? 5천. 자, 그리고 캐피탈 로스 오버 캐피탈 게인이에요. 10,000불. 로스를 빼줬단 말이에요. 빼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개인 넘는 포션은 빼주면 안 돼요. 그러면 더해줘야 되겠죠. 뺐으니까. 잘못 뺐으니까. 개인 넘는 포션에 대해서는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페더럴 인컴 텍스 익스펜스 5만 뺐죠. 포함되어 있죠. 빼면 돼요? 안 돼요? 텍스상에서는 공제가 안 돼요. 그러면 5만을 더해주고 나면 텍서블 인컴이 나오겠죠. 간단하죠? 간단하죠? 이게 요것 때문에 우리가 어카운팅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문제 하나만 더 볼게요. 33번을 보실래요? 33번. 33번은 계산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Which of the following items should be included on the schedule M1? Reconciliation of income per books with income per return on form 1120. 자, 어떤 게 포함이 돼야 되는 것. 조정 항목에 해당하는 게 어떤 거냐는 거죠. A번에 캐시 디스트리뷰션. 조정 항목이냐는 거죠. B번에 프리미엄 페이드 온 키퍼슨 라이프 인슈런스 폴리스예요. 조정 항목이냐는 거죠. 코퍼레이션 본드 인트레스트예요. 조정 항목이에요, 아니에요? D번에 엔딩 밸런스 오브 리테인드 어닝이에요. 조정 항목에 해당하는 건 라이프 인슈런스 프리미엄 딱 하나죠. 그거 외에는 조정할 게 없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 M1 스케줄이 이렇게 멀티플로도 나오지만 시뮬레이션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1120 뒤에 나와 있는 스케줄 M1을 본 것처럼 우리가 그 폼을 실제로 작성하는 문제가 첫 번째로 나올 수 있어요. 시뮬레이션에. 근데 왼쪽에는 전부 다 플러스 항목이고 오른쪽에는 다 마이너스 항목인 거예요. 그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시험을 봤을 때는 이렇게 나왔어요. M1 조정 항목인지 아닌지가 1번부터 한 20번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문장이 나와요. 뭐 A라는 사람이 스테이트 텍스를 얼마를 냈고 페더럴 텍스를 얼마를 냈다. 그래서 북에서 페더럴 텍스 익스펜스로 얼마를 차감을 했다. 뭐 이런 식 있잖아요. 뭐 메리는 2013년에 회사를 운영했는데 페더럴 텍스로 얼마를 냈고 스테이트 텍스로 얼마를 냈다. 그래서 북상에는 요거를 페더럴 텍스로 해서 얼마를 5만 불을 차감을 했다. 요게 M1의 조정 항목인가 아닌가 해서 맞냐 틀리냐로 해가지고 이렇게 동글뱅이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M1 상의 조정 항목이면 마크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쭈루루루루 해가지고 서술형으로 1번부터 한 20번까지 얘가 나와서 M1에서 조정해야 되는 항목인지에 대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M1에서 플러스 조정 항목인지 마이너스 조정 항목인지 나오는 게 있어요. 얘는 더해줘야 되는 항목, 얘는 빼줘야 되는 항목. 요거를 고르는 게 쭈루루 나오는 요런 식으로 나오는 옵션 하나랑 두 번째로 표를 실제로 작성하는 옵션 두 번째. 그렇게 시뮬레이션으로 나오면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왔었어요. 제 시험에는. 아직도 기억나는데 별로 시뮬레이션 나올 게 없어요. 텍스 리턴은. 그리고 나서 나는 스케줄 F 작성하는 거 나왔거든요. farm income and loss. 나는 스케줄 F 그때 처음 봤어요. 근데 별거 없어. 이것도 별거 없어요. 자기가 페레를 전부 다 알고 있으면 텍스상에서 이건 공제가 안 돼. 밀스 앤 엔터테인먼트 익스펜스 북상에서는 다 뺐을 거야. 텍스상에서는 50% 밖에 안 돼. 기프트 줬어. 100불짜리 기프트 줬어. 실제로 공제되는 건 25불밖에 안 돼. 그럼 조정을 해야 되는 거고. 페더럴 인컴 텍스 냈어. 북상에서는 돈이 나갔지만 텍스상에서는 공제가 안 돼. 조정 항목인 거예요. 그런 걸 자기가 어느 정도 지식만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M1이라는 건 북 인컴에서 텍스 오브 인컴으로 조정하는 항목이다. 하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션을 내는 게 좋은 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뮬레이션이 좀 복합적으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오딧 문제를 풀려고 하면 오딧에서 시뮬레이션이 어떤 식으로 나오든지 간에 그게 페레랑 텍스 레귤레이션 쪽을 모르면 못 푸는 문제들이 나온다고요. 기본적인 지식이. 그런 식으로 복합돼서 나오는 게 시뮬레이션의 취지이기 때문에 M1 같은 경우는 얘가 파이낸셜 어카운팅도 알아? 텍스상도 알아? 둘 다 접목해서 이렇게 믹스해서 내도 풀 수 있나? 요런 뜻 때문에 요런 그런 그 출제 의도에 부합하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요거 관련해 가지고는 실무에서도 중요하죠. 북에서 막 다 떨궈놨는데 세금상으로는 공제 못 받아요 이거 이러면 이제 막 낙담하죠. 텍스 리턴 하러 와가지고 다 공제되는 줄 알고 있다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면에서 중요하고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포션이니까 항상 문제를 풀면서 이제 빼레를 할 때도 그렇고 텍스를 할 때도 그렇죠. 이게 빼레에서는 이렇게 분계가 돼서 실제로 돈이 나가지만 텍스에서도 공제가 되는 항목인가? 한 번씩 더 보면서 문제를 풀게 되죠.
그래서 늘 생각하시는 게 중요해요. 시뮬레이션은 거의 80% 이상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이널 리뷰 때도 아마 초점을 두고 하실 거고, 그래서 우리 이제 수업에선 처음 들었으니까 컨셉이 어떤 건지를 아시고, 항상 출발은 북 인컴이다. M1 스케줄 1번에서 10번 텍서브 인컴으로 가는 조정 항목들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간단히 리뷰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